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상입니다. 여러분, 오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렵다, 고급스럽다, 비싸다 이런 생각들 먼저 드시죠. 오페라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서 무려 30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 오페라단이 있죠. 바로 호남 오페라단입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호남 오페라단,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호남 오페라단의 조장남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30년이 됐네요, 벌써. 네, 예. 그 지난 2월 네. 예, 13일 날 네. 예, 오디션을 아주 거국적으로 좀 봤다면서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오디션을 했는데요. 예. 주조역을 원하는 가수들이 한 25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해서 아주 그 좋은 가수들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것은 내가 어떤 주역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역 및 단역을 하겠다 하는 신청자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매해 이렇게 오디션을 보게 됩니까? 예, 어떤 그 작품의 수준이 좀 더 요한다고 하는 그런 작품을 올릴 때는 전국적인 오디션을 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북도에서 가수들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 호남 오페라 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기본적으로. 예. 그 단원들이 뭐 어느 작품이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다 있습니다. 예. 뭐 전부 다 공부들 많이 하고 또 더블 캐스팅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단원들이 있지만 또 단원들로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공연을 할 때에는 전국 오디션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작품의 수준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30주년이니까 이제 올해가 특별한 이제 작품을 기획을 하신 거고 그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가수를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가진 거군요. 좀 더 수준 높은 작품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에서 전국 공개 오디션을 했고, 연출자 또한 그 이태리 연출자를 직접 초빙을 했습니다. 아, 이태리 사람입니까? 네. 오, 어떤 작품을 하시길래? 베르디 오페라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는 라트라비아타 춘희를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30년 전에 호남 오페라단을 창단을 하셨잖아요. 우리 그 조 교수님께서, 단장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부터. 어떤 그 이유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요? 전라북도 그러면 예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라북도에 그때 당시에 오페라단이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간헐적으로 대학에서 한두 번 이제 대학 오페라를 올리긴 했지만 전문 단체로서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북에 오페라단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전라북도 성악인들, 음악인들만 가지고는 좀 그 작품의 질을 높여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을 위해서 전라남북도의 음악인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도 전북 오페라단이라고 하지 않고 호남 오페라단이라고 해서 전남북을 아울러서 캐스팅을 해왔죠. 호남 오페라단원은 이제 전남북에 거주지를 두신 그 성악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로 전라북도의 음악인들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만 전라남도에서 이제 캐스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재원 그 마련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원은 그러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좀 지원을 받습니까? 초창기에서는 혜태그룹에서 좀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라북도, 또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에 연고를 둔 기업,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연은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주로 전주에서 하죠. 전주에서 하죠. 네. 그러면 호남 오페라단이 우리 전라북도 오페라단이다. 네, 뭐 명실공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예, 명칭만 호남 오페라단. 예. 뭐, 활동은 전북 오페라단이죠. 예, 뭐.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예, 우리 그 전라북도 출생 음악인이라면 예, 경우에 따라서 뭐 그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전남 신안 출신이시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호남 오페라단을 창단까지 하셨나요?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저의 부친께서 정읍에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작곡하셨습니다만 이정태 선생님이 전라북도에서 성악인으로서는 상당히 오래되신 또 잘 아주 가르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아버님이 교편을 잡았던 정읍 그리고 전라북도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음악 교사 순위고사를 전라북도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정말 우연인데요. 공립학교 발령을 앞두고 있는데 정읍의 호남고등학교에서 저를 특별 채용을 했어요. 와서 좀 수고해달라. 그 대신에 이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우연하게 아버님이 계셨던 정읍에서 그 교편에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년 후에 96년부터는 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창작 오페라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처음 했던 오페라가 어떤 거였죠? 네,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을 하시는 시기였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하나는 지역 감정을 없애자 해가지고 영원한 교류를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 농민혁명 자체가 영남과 호남이 이 사상적인 책에는 뭐 경주에 계시는 최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꽃을 피운 것은 우리 전라북도 아닙니까? 예, 전봉준 장군을 위시해서 그래서 이 두 군데의 문화적 교류를 동학 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녹두장군 전봉준을 작곡을 해서 그것도 우리 가락으로 작곡을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 참 좋겠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의 영남 오페라단과 대구에도 영남 오페라단이 있군요. 영남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영남 오페라단과 같이 공동 기획을 했죠. 물론 모든 것은 저희 호남 오페라단에서 다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99년도에 전주 공연을 시발로 전국을 순회를 했습니다. 96년도가 아니라 99년도입니까? 99년도부터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걸쳐서 전주를 시발로 서울, 부산, 대구 등지를 순회를 했죠. 반응이 뜨거웠었죠. 네, 그때 당시에 그 작곡은 장일남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대본은 지금 작곡하셨습니다만 차범석 선생님께서 대본을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멜로디가 아주 좋고 반응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창작 오페라를 해오신단 말이에요. 녹두장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근대사에 빛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판소리 5마당을 종합예술인 오페라로 창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로 우리 가락 오페라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계를 작곡을 했을 때
바로 문화예술위원회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돼서 역시 서울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네네. 전주에서 초연하고 서울에서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흥부와 놀부, 이 판소리 다섯마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는 우리 그 가톨릭 초기 순교사에서 정말로 빛나는 동양의 진주라고 하는 동정 부부 요한 노갈다, 이것을 창작을 해가지고 네. 2번 창작을 했습니다. 네네. 이 곡은.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작곡가 지성호 씨와 대본은 이제 김정숙 교수가 썼는데요. 이 곡이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초연이 됐고, 예. 그 다음에 그 곡이 문화관광부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서울 공연을 했고, 예. 그리고 작년에 5월 달에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이 곡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에서 공연을 했죠. 예. 자, 그 많은 90편의 작품 중에 가장 잊지 못할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그 처음 전국 순회 공연을 했던 녹두장군 전봉준. 예. 예, 이 작품을 전국 순회 공연하면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작비도 14억이 다 마련된 상황이고, 그런데도 작곡자가 곡을 완성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곡이 돼야죠. 예. 그래서 기다리다 못 해가지고 그분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까지 가서 네. 좀 전주로 내려가셔서 곡을 완성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이제 돌려 말하면은 이제 그 납치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좋게 표현하면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와서 작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 상태에서 곡을 완성을 하고 했던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 곡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진 곡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오페라단에서 지금 그 실행하고 있는 작품 성향. 그러니까 국악을 소재로 한 우리 가락 오페라. 이런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곡가 장일남 선생이 작품을 쓸 때 멜로디라든가 이런 건 아주 그 대중성 있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지금의 호남 오페라단의 방향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오페라단 방향이 설정된 거는 우리 지역이 이제 판소리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향 설정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지역의 판소리 정서하고 그 현재 호남 오페라단의 방향하고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판소리를 세계화하려면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특이한 음악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깊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판소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든다면 오페라라는 형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소리 다섯마당을 우리 가락 오페라로 창작하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것이 또 중앙에서도 또 문화부나 여러 그 평론가들도 크게 사고 있죠. 그래서 호남 오페라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창작 오페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가장 정체성이 뚜렷한 단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올해 30주년 기념 작품으로 앞서 이제 춘희를 정하고 춘희로 정하고 지금 뭐 이제 그 배역을 맡으실 분들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희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라트라베타가 축제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담 없이 늘 많이 보았던 오페라.
그러면서 수준 높은 오페라를 하자. 이런 그 생각에서 베르디의 가장 대중적인 오페라 춘희를 결정을 하고 더블 캐스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 캐스트라고 하면 이제 배우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두 배역이 있는 거죠. 두 배역이 있는 것이죠. 두 팀. 두 팀. 그래서 한 팀은 전라북도 음악인들, 그러니까 호남오페라단 단원 및 전라북도 음악인으로 했고요. 한 팀은 이번 오디션에서 캐스팅한 전국적으로 모였던 성악가들. 우리 호남오페라단의 30주년 기념 오페라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한 그런 가수들 중에서 주 조역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우리 조장남 호남오페라 단장님 마음속에 이제 그려진 뭐 새해를 맞으면서 갖게 되는 그런 꿈 같은 그런 그림들이 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30년 동안 오페라단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또 그 주요 관객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고요.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남은 이제 기간 인생에 그 말씀 해주시고 또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호남 오페라단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올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매년 수준 높은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전라북도나 시에서 이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좀 더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인들 전라북도의 기업인들은 정말 이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종합예술인 오페라단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애호가들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제작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호남 오페라단이 더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저를 이어갈 수 있는 음악인이 또 꼭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인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나타나서 호남 오페라단의 이사장도 하시고 단장도 하시고 또 운영이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정말로 자연스러운 음악인과 이 기업 또 행정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춘희는 언제 그러면 공연이 되는 것인가요? 네, 5월 22일부터 3일간 올 봄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공연이 됩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호남오페라단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그 뭐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